네요? 일단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마 다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요, 혼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혼자서 개인이 심리적, 정신적 문제 또는 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들, 가족분들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는 방법. 이건 뭐 바로 이해가 되시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심리 상담하는 방법을 통해서 심리 상담하는 심리 상담의 해결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내는 혼자 해결하는 방법과 그 다음 심리 상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심리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심리 치료는 해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심상 치료는 그 정체성이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에 있다라는 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를 같이 이렇게 쓰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심리 상담은 비교적 그 문제를 해결을 인도하는 방식이 도움을 주거나 완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힘을 준다든가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심리 치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가 다 그냥 다 그게 그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 내용이 거기에 좀 차이가 난다. 거기에 좀 전문성으로 하는 부분을 심리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 심리상담은 비교적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꼭 목적이 아니고 좀 일종의 도와주는, 개선을 해주는, 또는 그 힘들어하는 내담자를 그 지지해주는 그런 측면이 그 다분히 내포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리 상담도 잘 돼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론을 잘 더 깊이 보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심리치료 쪽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부분 내용들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다 보니까 심리치료다 하게 되면, 그러면 심리상담 쪽은 아니시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심리상담이 하는 부분은 다 해요. 하는데 수준이나 양이 그것을 최종 목적이거나 그게 한계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걸 넘어가는 거죠. 그 전체를 아우러지는 그 수준이 되는 걸 우리는 심리치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심리치료를 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점이죠. 그냥 이름만 걸고 그냥 심리치료다 하게 되면 거기는 자동적으로 다 치료를 인도하는 걸로 그냥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하는가를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심리치료가 있다. 심상치료는 제대로 된 심리치료이다. 심상치료는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의 치유를 제대로 인도하는 심리치료다. 그것을 인도할 수 있는 치료 이론과 치료 방법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다, 이 얘기죠.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완전한 치유, 진정한 치유를 인도할 수 있는 치료 이론과 치료 방법을 갖고 있다.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다음 네 번째 해결 방법은 정신과 치료 방법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신과 치료 방법이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체의학 쪽 관점이 있다. 대체의학.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전통적인 전래 내려오고 있는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 있다. 사주, 점, 굿, 퇴마의식, 접신, 이 전통적인 치료 방법은 그 뭐지, 영매. 영매, 예. 영매.
근데 이런 걸 다 묶어서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전통적인 치료 방법에 의해서 한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치료 방법, 해결 방법이 종교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모든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개 중 그 중에 7번째죠. 종교적인 치료 방법이 있다. 네, 그다음 8번째는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제대로 치유로 인도해주는, 말하자면 제대로 된 심리치료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쭉 살펴보고 모두 모아보니까 이렇게 8가지의 해결 방법, 8가지의 그런 치유 방법이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수진님께서 1번서부터 쭉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또박또박 천천히.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혼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심리 상담을 통하여 하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는 심리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다. 네 번째는 정신과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다. 다섯 번째는 대체의학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여섯 번째는 전통적인 치료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일곱 번째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여덟 번째는 제대로 된 심리 치료 방법이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심상치료 말씀하시는 거. 종교적인 방법은 구체적으로 뭐 상담, 종교적인 해결 방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구체적으로 종교 상담이 있죠. 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또 뭐라고 표현하더라? 종교 상담, 목회 상담? 목회 상담도 있고, 또 그 종교 안에서 네, 목회자.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의 시도나 방법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날에 와서는 목회 상담, 종교 상담, 또 몇 가지 또 있어요. 그 상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그 이제 종교 안에서 하는 방법. 고해성사 뭐 이런 것도 있겠네. 이제 그런 건 이제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고, 일단 큰 우리가 명사로 이해한다면 목회 상담, 종교 상담, 또는 종교적인 해결 방법. 그 용어는 잘 모르지만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용어가 없어서 그렇지. 어느 경우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 것도 그 저기 아주 공식화돼서 그 시도하는 방법도 제가 들은 바가 있고. 여기에 뭐 그 무슨 종교라 그러지? 이단을 통한 정보 방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이단이라는 뜻은 전통 기독교에서 벗어난 교리나 그 방향을 제시할 때 그러한 쪽은 기독교 쪽이 아니고 비슷한 이단이다. 근데 여기서는 주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현실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아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다 알고 다 검토도 하고 비교도 하고 장단점도 알고 문제점도 알고 이렇게 하고 이제 냉철하게 어느 쪽이 더 올바르고 좋은지를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전통적인 치료 방법은 민간 치료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 싶어요. 민간주의, 뭐라고 그러죠? 민간요법. 민간요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의학 쪽은 의학을 대체한다는 뜻이거든요. 대체의학 쪽이. 그래서 그 내용이나 그 품격이 그냥 완전 민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안 하고 자기는 자연요법을 하겠다. 그런 게 대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체의학, 대체요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심리적 정신적 문제도 그러니까 대체의학 쪽에 그 접근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어디 세미나에 가니까 인간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대체요법을 해결하는 세미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들었는데 근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뭐가 뭔지 다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한 얘기는 생각을 안 했다. 나는 웬만큼 좀 다 머리에서 쉽게 잊어버려요. 그냥 찌꺼기와 쓰레기 버리는 습관이 계셔가지고. 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입력해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것도 버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냥 다 이것도 끝나는 거거든요. 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이 자연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일만 반복하다 살고 죽는 거죠. 이와 같이 총 8개 항목으로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좀 정리가 잘 되시죠? 네, 우리 선생님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고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는 장단점, 어떤 특징이 있는 걸 다 살펴보고 그래야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평가도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본인이 우러나서 그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심리적 정신적 문제 해결이 나날이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좀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면은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성을 아시게 됩니다. 그게 없을 때는 뭐 이런 공부가 뭐 나한테 해당이 될까 뭐 알아도 참고사항으로 지나가고 있지만 모든 이치가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딱방했거나 중요하다고 할 때는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자기에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세히 냉철하게 잘 알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그 헤쳐나가고 벗어나가는 일이 성공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우리가 카테고리 딱 해서 그 파악하고 이해를 해봤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느끼신 점 질문 돌아가면서 발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해결 방법을 8가지로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딱딱딱 카테고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걸 알았다 그런 느낌도 들고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이런 게 8가지로 딱 음.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중에서도 이제 심상은 이제 수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된 심리치료 방법이 있다. 이것이 이제 심상치료 방법이 아닐까. 이제 또 기대도 되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한 걸음 더 다가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세요. 심리 상담에 훌륭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뭔지 그걸 이제 만든 분들의 의도대로 제대로 상담이 되면 치유가 되잖아요. 치유가 되고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어 로저스의 뭐 내담자 중심 상담 그럴 때에 로저스가 이제 공감적으로 듣고 수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대로 우리가 한다 하면 어떤 그 치유가 거기서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통합이라고 우리 교수님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함께 사용해서 통합적으로 요즘은 상담을 그렇게들 하잖아요. 통합적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통합인지 아니면 이제 우리 그 심상정법의 어떤 그런 다른 의미의 통합인지 그게 알겠습니다. 네네, 그 점도 말씀드려볼게요. 요즘에 이제 통합 상담 자주 쓴다, 또 그렇게 다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 현상을 저는 다음과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통합 상담의 얘기가 논의가 된 그 이유가 기존에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상담들이 있죠. 예. 이 부분들이
각각 다 한계가 있고 그것을은 힘들고 허덕이고 있구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치유,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시도가 필요한데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통합적인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것, 이쪽 치료, 이쪽 상담 기법에서 좋은 것, 저쪽 상담 기법에서 좋은 것, 이런 걸 발췌를 해서 그것을 다 어우러지는 부분을 지금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취지가 통합상담이라는 요즘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점은 왜 그동안의 모든 상담 기법이 그렇게 다들 완벽하다고 그러고 다들 나름대로 깊이가 있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결국은 이 여러 가지 다른 것 부분도 수용을 하고 섞어서라도 더 좋은 치유로 가야 되는가. 그렇게 된 사연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심상기법에서 통합이란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쓰셨나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현재 이 모든 심리 상담의 그 심리 치료의 그 상황이 이렇게 지금 그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문제점, 치유를 인도하는 데 오는 한계점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눈을 뜨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제 심상치료는 내가 하는 게 최고고 내가 하는 부분이 베스트고 내가 하는 게 완벽하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고 항상 뭔가 그 완벽한 것을 기준을 두고 볼 때는 부족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계속 그런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상담 기법들은 그냥 그것이 완벽하니까 그냥 더 이상 더 할 얘기가 없다. 한번 배운 것은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계속 똑같은 걸 배우고 지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치료 기법은 말도 안 돼. 우리가 최고야. 맨날 그렇게 싸움들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날에 와서 진정한 치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자성의 소리가 높다. 그런 부분들은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야름야름 나와서 요즘에 통합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런 외침, 그런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발맞춰서 모든 또 상담 기법들이 우리도 통합 상담한다라고 덩달아서 좀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유행이 돼서 그냥 통합 상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지나왔던 그런 발자취가 더 이상 그렇게 갈 수가 없어서 그걸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심상치료는 그런 측면에서 이 통합상담을 오래전부터 그런 정신으로 해왔고 이제는 통합상담의 모델을 소개도 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상담의 중요성이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수준이 아니고요. 심상치료는 진즉 그런 부분에 일깨웠고 눈을 뜨고 있었고 그러나 그 통합상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상치료는 이전에는 완벽하게 완전한 치유를 딱 얘기할 수 있는 만큼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는 그 공식적으로 소개할 수도 있겠구나. 틀이 좀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치유, 완벽한 치유, 개별대 치료 이런 중요한 치료 이론들 그 완전한 더 업그레이드 되고 통합 상담이 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여기서 궁금한 건 이 개빌대 이론을 적용한 통합 상담의 심상 치료가 결과적으로 지금 좋은 결과를 낳고 있냐는 거죠. 네. 벌써 지금 개별대 치료 이론 또는 완벽한 치료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하는 내용 비록 최근이지만 이게 최근은 그동안에는 전혀 게을르거나 안고 있다가 갑자기 불쑥 이런 걸 한다 그 뜻이 아니었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잘했고 프라이드도 있었지만 오늘날 얘기하는 통합상담이라는 분위기를 미리 예언해서 말만 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눈을 뜨고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연구했던 부분이 틀이 잡히다 보니 이제는 통합상담의 모델로 소개하겠다까지 이르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수재님이 지금 질문했던 부분은 이걸 소개를 하시잖아요.
소개를 하면은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거나 배우시잖아요. 그분들에게부터 이제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치유됐습니까라는 얘기는 그 뭔가 그 사회적으로 유명한지 성공했는가를 아는 척도로 은근히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이걸 누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데요. 그러면 이것은 좀 후진 거 또는 아니, 많이 알고 있다면은 그게 검증, 베리파이가 됐냐는 거죠. 아까 얘기는 지금 완전한 치유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됐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건 대답이 됐죠. 그냥 이것을 접하거나 듣는 사람은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건 뭐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숫자로나 검증, 베리파이가 됐냐는 거죠. 이렇게 사례라든가 사례 연구들이 있냐는 거죠. 그 베리파이가 얘기가 이제는 이제 그것이 좀 쌓여야 사례도 생기고 이해가 많아져야 되는 것이지. 네. 지금에 와서는 그런 사례가 지금 있느냐고 물어보는 부분은 최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쌓여 있지가 않다는 거죠. 심상치료도 이전에 심상치료 받으셨던 분은 이렇게 완벽한 수준을 소개한 이후에 혜택을 받지 못했죠. 우리가 스스로가 그만큼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 수준으로 인도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치유를 맘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애를 써서 연구 개발해서 탄생했잖아요. 근데 탄생한 이후부터 혜택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이제 수진님은 이런 사례가 풍부히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최근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왜? 이런 저런 사례가 모아야 그게 사례 발표고 이런 사례 모아야 그것이 일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인지도가 생긴다. 그것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짧다는 거죠. 이 완벽한 수준을 소개하고 난 그 소개하게 된 공식적인 이 모델이 그 개빌대 치료 이론 또는 그 완벽한 수준, 완전한 수준 이런 이론이 있잖아요. 또는 치료 방법. 이 방법을 소개한 부분이 짧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개빌대 이론은 언제 나왔어요? 이게 다 똑같이 최근 들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개빌대 이론을 최근이라는 게 1900 몇 년도 대충이라도. 항상 공식적인 것은 네. 책으로 소개하거나 논문으로 소개하거나 또는 어떠한 공공적인 매체를 통해서 소개할 때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네.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현재 개빌대 이론을 처음 소개한 유튜브 그게 한 3개월, 2개월 전인데 그때 최초로 소개를 지금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개빌대 이론을 만드신 이분의 개빌대 이론은 언제 나왔나요? 개빌대 치료 이론이 네. 인간의 모든 심리학 정신적 문제는 심리학 정신적 쓰레기와 찌꺼기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쓰레기와 찌꺼기를 치우거나 버리면 완전한 치유가 된다. 그게 핵심 네. 이론이거든요. 네. 이것의 이론의 이름이 개빌대 이론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이론이 따로 어디에 딱 있거나 그것은 어디 가면 공부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최초로 소개한 거예요. 이 이론을. 그럼 만들어서 이게 구축해서. 개빌대라는 게 사람 이름인가요? 아니 지금 이러한 내용을 네. 명명을 붙인 게 개빌대 치료 이론이에요. 인간의 심리학 정신적 문제는 본질적으로 쓰레기와 찌꺼기다. 그리고 이 쓰레기와 찌꺼기이다 보니 이것은 다 치우고 벗어버리면 해결될 수 있다. 또는 벗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개빌대라는 뜻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교수님이 소개하기 이전에 누가 또 이 개빌대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 그걸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없다고요. 내가 만들어서 소개하는 거라고. 그러면 개빌대는 뭐 융의 심리학, 뭐 프로이드의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 사람 이름을 따르는데 아마 이게 개빌대가 사람 이름이 아니면 개빌대라는 독일 말인가요? 이게 명사인가요? 뜻이 있는? 개빌대 자체라 어떤 이름, 어떤 그 명사, 뭐 독일어인지 영어인지를 다 적나라하게 소개한 게 그게 유튜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소개가 공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보고 그다음 궁금증이 있으면 얘기가 나와야 토의가 되는 건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다 올려놓은 그 개빌대라는 뜻은 독일어로 형상,
심상, 이미지라는 뜻인데 심상. 이것을 이런 공부를 이 개빌대의 내용을 듣지 않으신 분은 그냥 개빌대라는 이론만을 가지고는 어떤 것을 이 내용을 접근할 수가 없겠죠. 공부를 하는 사람만 배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형상, 심상 이란 뜻의 독일 말이군요. 개빌대라는 말이. 그게 다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밤을 새서 한 달 동안 작업을 해서 올리는 거죠. 교수님 책에도 있나요? 지금 책. 이 최근 것들 있죠. 이 최근 모델, 또 통합상담 모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완전한 지휘, 이렇게 글들 있잖아요. 또는 이런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 책으로 퍼블리케이션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책으로 원래는 이제 해야 정석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책으로 올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질 않았어요. 순서가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또는 이렇게 어떤 글로 이렇게 남겨서 이 부분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우리는. 진작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수진이 한번 진작해보세요. 그 독자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그 옛날에 타타타에 나오는 말. 작가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인들 너를 알겠느냐. 그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 진짜. 무엇보다도 제가 그 책으로 하는 부분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동안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이론, 새로운 치료 방법을 여기 국내에서 책으로 저술해서 소개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몸소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다른 좋은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요하거나 내 나름대로 또는 의미 있는 부분을 책으로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내 것이 됐는지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거나 검증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개빌대 치료를 자기가 소개했다는 분이 또 생겨요. 그리고 개빌대 치료 이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글을 책으로 소개하는 분이 생겨요. 내가 혼자 오로지 만들었는데 마치 이게 어디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포옹고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겁없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연구 개발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냐고요. 이런 환경, 이런 토양에서. 굉장히 그 부분이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딱 해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가 비슷하게 이것을 시도를 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엉켜 붙어도 어쨌든 원조는 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그냥 바로 파격적으로 듬뿍 소개하지 못하고 이게 힘들어하는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안전장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중에라도 책이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네요. 나중에라도. 그렇죠. 근데 책은 그냥 서점에 꽂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맞아요. 사람이 내가 알맹이하고 소개하고 그 사람이라고 막 그쪽으로 막 유명해질 수도 있고. 그럼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말이 되는 세상이라고요. 최소한도 공공적으로 이것을 소개하고 이렇게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초에 최원식 박사가 이걸 소개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이 좋아서 야름야름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뭐 3개월 후에 4개월 후에 내용은 쓰레기 찌꺼기 얘기를 하는데 이름은 개빌대를 빼고 개빌대를 개벌대라고 한다든가. 이게 한국적인 풍토예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다 피하잖아요. 왜? 내가 언제 개빌대 썼느냐. 나는 개벌대라 썼는데. 내가 그런 황당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죄를 하셔야 엘칸 돼요. 이게 그러니까 못 나이키 운동화를 살아요. 나이스 운동화 이렇게. 엘칸 엘칸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안 유명해서 다행이지 유명하잖아요. 별의별 비슷한 것들이 다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살 조심스럽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예 유튜브면 유튜브, 그게 좀 공식적인 곳에 먼저 올리잖아요. 그 취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보고 야 이게 그렇게 괜찮으면은 책을 하나 쓰시지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분이 과연 그 이런 실제 이 내막을 알까 궁금하더라고요.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 책을 쓰는 게 더 의미가 있고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같이 이렇게 중요한 노하우 이런 부분들은 거의 특허품이거든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창조물인데 이것은 보호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공개를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좋은 방법이면 여러 사람한테 다 카피를 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료 그런데 방법이라. 알려져야 되는 게 네. 이게 지금 저작권이 바뀌는 거지. 원래 이게 원조가 이 제대로 한 것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걸 알리는 사람이 자기가 원조고 자기 이해관계를 올리는 일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막아요? 제 말씀 그게 아니고 박사님이 자기 정신으로 이거를 심리 치료를 목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이걸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으면 한다라는 그런 희생 정신이 있으시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건 희생정신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올리는 걸 주변에서 그렇게 다 비슷하게 모방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더 이상 이것을 계속 박애고 뭐고 다 없이 스톱하고 놓게 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더 이상 일을 해,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막 그렇게 자기 거다 자기 이해관계로 가져가게 되고 그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계속 더 이걸 전진하고, 이게 지금 가져가는 사람을 위해서 박애정신이라는 뜻인데 그게 박애정신이 아니에요. 바보지, 또는 그냥 완전히 어리석음 극치죠. 그것은 지금 이것을 누가나 가져가도 다 다른 사람한테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논리인데, 네. 이것이 모방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갈 수 있는 만큼은 갖고 가기 때문에 왜곡되게 전달되는 거예요. 거기서 소개하는 내용이 여기하고 같겠냐고요. 어떤 목적으로 갖고 왔으면 그 사람이 이해한 것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꽃심상이 굉장히 치료 기법이 많고 많이 배우고 그걸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어디 저기서 우리는 꽃신상 다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이렇게 하나하나를 더 알리고 더 이렇게 소개도 하고 더 유용하게 하려고 할 수가 없어. 이미 사람들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리고 거기서 배운 꽃심상하고 여기 뭐가 비교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어요. 전혀 이런 풍토에서요. 내가 네. 지금 개빌드 치료 이러는데 다른 데서 개빌드 치료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개빌드 치료는 조금 다르게 변형해서, 그럼 이 개빌드 치료는 죽어요. 왜요? 그냥 개빌드에 이뤄놓으면 다 개빌드 이론이 다 이렇게 확산되고 전파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왜곡된다고요? 개빌드 이론을 네. 자기네가 그대로 소개하기는 떳떳하지 못하니까 몇 개를 변형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개빌드가 확산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로 확산이 되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 하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배운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전수받아서 소개하는 것만 그걸 원하는 거고 그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관계나 몇 가지 알고 소개를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어떤 치료 이론이나 다른 것을 덧붙이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걸 공부를 제대로 떳떳이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소개를 하게 돼서 흥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깊은 것을 소개해 주세요 할 때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는 다른 걸 짬뽕에 넣어요. 그럼 이 개빌드 이론이 다 망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그건 이걸 이제 예를 들어 그 현상을 개빌드 이론이 어떤 식으로 가도 다 그게 박애정신 아니냐, 그 해석은 아니죠. 그건 결론은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네요. 제대로 네. 배워라는 거예요. 제대로.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름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전달하고 그걸 원하고 그런 사람끼리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 몇 번 듣고 나는 더 이상 이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가고 싶은데 이름만 갖고 싶어 하잖아요. 큰일 나죠. 그건 막아야 된다고요. 요즘 아까 설명한 대로 갖고 가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더 깊은 것을 요구를 할 때
그 갖고 간 사람은 이 내용을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비슷한 것들을 갖다 섞어서 막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건 나중에 개빌대라는 부분이 사회 신뢰감이 갖지 않고 여러 가지를 많이 접하게 되게 되면은 개빌대 이론이 완전히 신용이 떨어져서 그냥 간판을 내려야 되는 거죠. 완전한 치유도 내려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소개하는 완전한 치유를 비슷하게 그럴듯해서 몇 가지만 소개하고 나머지는 다른 이론을 넣어서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치유가 제가 소개하고 있는 유일한 트레이드마크가 아니고 나중에 봤더니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완전한 치유가 장난이 돼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한 치유 얘기해봐야 그냥 애들 장난을 한다고요. 내가 새롭게 아니면 파격적으로 아니면 정말 진정한 치유가 된다라는 어떤 자신감, 그런 새로운 것들의 내용을 소개하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얼추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또는 배우고 있는 걸 배워서 거기다 내 걸 조금 몇 가지 첨가로 넣었을 때는 그 부분을 또 다시 변형하거나 넣거나 어차피 그런 성질이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와 독보적인 거라면 이 부분이 제대로 정착 또는 모든 게 올바로 그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막 이것이 그냥 무슨 어디서 베껴 쓴 것처럼 그렇게 퍼져가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것은 성장 못 해요. 왜? 독보적이라는 것을 사람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최원식 박사가 자기 혼자 독보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네. 비웃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치유에 대한 혜택, 무슨 박애정신으로 갔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냥 최원식의 사기꾼으로도 끝나는 거라니까요. 어느 쪽이 진실인지 모르고. 이 책도 지금 다시 세월이 지나가서 그렇지 책을 소개하니까 굉장히 센세이션이 많았었어요. 너무 새롭고 너무 이 부분이 놀랍고 해서 그래서 그냥 놔두면 다 잘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클 수 있는데 그때 바로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제가 쓴 책 글들이 있잖아요. 그 글들이 여기저기 논문에 거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학과에 무슨 박사과정 이렇게. 그런데 보통 거기 밑에다가 이 출처를 조금씩 바뀌어야죠. 적어서 네. 이렇게 적고 또는 네. 분명히 그런 양해를 구하고 그래 성리는 게 그렇죠. 많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다 빼고 글을 그대로 그냥 다 넣는데 보면 거기서 글만 빼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그렇게 남의 되게 글을. 되면은 그렇게 되면 내 책을 보잖아요. 네. 사람들이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그냥 말하자면 잡서가 되는 거예요. 잡서. 그렇게 아니 진흙탕물 이렇게 흐르게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함부로 잘못 오해하거나 잘 이해가 안 된 사람이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계속 꾸준히 또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미리 스쳐서 그렇게 다 해버리고 저 프로그램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 결국은 다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일이 혈안이 된 거지 사실은 한국은. 그러니까 새롭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의욕이 안 생기고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이게 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또 그 난리를 치고 또 장난할까 그런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하고 이걸 상의를 하고 우리끼리 잘하는 부분을 보장하자, 노력하자. 그걸 계속 메시지를 주거든요. 근데 바로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말씀을 처음 들으시잖아요. 또 모르고 있었잖아. 네. 공부하는 취지를 딴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듣지 않으면 모르죠. 진짜는 그래서- 모르죠. 이것을 네. 그대로 살려야 되고 많은 분이 치유 혜택을 주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 올리는 부분이 영 그 부분도 의도한 대로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제가 다 그 부분을 다 내려요. 이게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보람이 안 된다 싶게 되면 계속 올릴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 이거 굉장히 돈이 되네 이런 사람들의 먹잇감만 되는 거죠. 그걸 막아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이걸 막아야 또는 이게 그렇게 된다는 그 보장이 되어야 제가 안심하고 이 연구를 계속하고 좋고 새로운 것들을 또 소개하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나 혼자 힘으로는 다 막고 못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힘들고 지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왜 그렇게 바쁘고 지치냐고 그러는데 내가 내 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캄캄해요. 할 사람이 없어서 같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 되놓으면
이 자체를 다 모아서 빨리 또 책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워크숍도 열어야 되고, 워크숍을 열게 되면은 거기에 모든 강사님들이 우리 공무원분들로 채워지고, 그리고 조직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바로 학교에 학과를 설립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콜이 와요. 그럼 바로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 보람이 되고, 처음에 못 모르고 했지만은 바로 이쪽 분야의 전문적인 교수급으로도 뛰거든요. 그리고 수입이 앞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공부예요, 이게. 이 세계를 좀 알고 보면은. 아유, 열심히 하겠네요. 더 열심히 하겠네요. 제 고민을 이제 이해하셨어요? 예, 나는 말씀하세요. 보물을 가지고 예, 이것을 예. 지금 활용성 있는데 혼자서 야는 안 되고 해서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내가 음, 기대를 갖고 이 얘기를 하는데도 가끔 얘기나 이렇게 마음가짐을 들어보면은 제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알면은 그렇지 않죠.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모르니까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박사님의 그 이상적인 생각은 되게 옳으신 것 같은데요. 이 현실은 전혀 반대잖아요. 경제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배우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고, 아니 그다음에 아니면 자기 치료를 위해서도 잠깐만. 하는 것 그러니까 같고, 우리가 그 하는 건 행정적으로 나라에서 이게 인정을 해주냐 안 주냐의 행정적인 법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뭐 이게 보통 저기 한 일이 아닌데 박사님은 그거를 가시고 싶은 마음이 계시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이상적이고 다른 데는 현실적이라기보다도 네. 우리가 제대로 된 현실적인 대안을 소개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비현실적인 것을 지금 소개하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 많은 일들을 해야 성공적이고 돈도 벌고 유명해지고 그런 길 아니겠어요? 지금 그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채워져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거 하는 이 노하우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뒷받침이 없어서 막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우는 그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좋으니 같이 이게 공동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해야 그게 페어 플레이인데 그렇게들 안 해요. 살살 듣고 몇 가지 괜찮다면 뽑아서 자기네들 하는 부분을 활용하고 싶고 끝나고 싶지. 그러니까 도용당하는 거죠. 또는 이용만 당하려고 하는 심리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또 꼬꾸라지고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더 이상 의욕이 없거나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더 활동을 않게 되고 끝나요, 나는.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계속 그런 방법으로 그때그때만 그 해결을 하기 때문에 계속 알병이 없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버티다가 수도 보고 끝나고. 그게 오늘 현실의 한국의 현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상담이나 다른 치료 프로그램 이런 데 가서 관심 있잖아요. 우리가 최고고 우리로 오면 막 괜찮다. 그런 얘기를 엄청 들으세요. 거기서는 우리는 그게 없고 그렇지만 최소한 그런 얘기가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공부한 거 설명 공부 끝나면 그다음 할 게 없어요. 왜? 없으니까. 그런 이제 현실이다 보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다른 일반 상담 또는 뭐 치료 기법들하고 이 점이 지금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그동안에 전혀 다른 수준, 다른 데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 사회에 인정받고 성공하고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일의 스케일이 커서. 그리고 이 일을 같이 공유하면서 아까 수준님이 하는 대로 그렇게 어디 뭐 정부에다 인정을 받거나 뭐 무슨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이걸 동참하면서 이게 보장이 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서 머리를 끙끙대고 하는 일을 해보면 매일 그런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뭐 없나 그것을 뜯어가는 역할밖에 못해 나중에. 이제 우리는 그런 게 관심사가 아니고 진짜 이걸 노력하고 이 부분 치료가 되는 부분이 점차 검증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정식으로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 때문에 와서 자기 빼가려고 그걸 어떻게 하면 막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계속 성공적으로 가느냐,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과제라니까요. 제가 처음에 와서 소개를 해서 이걸 전문가 교정을 하면서 바로 그때 대학교에 과가 신설이 됐었어요.
신설이 되고 나니까 나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고 실제로 뭐가 거기가 이런 노하우를 몰랐는데 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아차 싶고 몰랐던 점이 뭐냐면 사람이 없다는 점이에요. 자, 말은 그럴듯해요. 신설했고 다 하라는 거예요, 교수로.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생각할 때 가서 교수하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건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 과를 신청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학기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과목이 예를 들어서 이건 독자적인 거니까 내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존에 했던 데도 없고 몇 과목 해야 된다는 규칙도 없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만약에 6과목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6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교수를 확보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뛰거나.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뛰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를 지금 그 다음 학기 또 그 다음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걸 다 놓고 거기에 올인해야 되거든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가 생기게 되면은 말하자면 공부하던 그 내 전문가를 공부하던 친구들 있죠. 그 친구가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 과목을 맡아야 되니까. 그렇게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 공부 알맹이에 비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노력하고 그 잘 될까 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라니까 원래. 정식으로 하는 방법을 다 기회를 줬는데도 본인 생각이 적거나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눈을 뜨고 성공하게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 공부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을 교수를 채택을 했었어요.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은 지금 심정이 사실은 이 심상치료 공부하는 부분이 심상치료 같이 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미술치료 이사야. 또 무슨 어떤 뭐 아까 뭐 그 로저스 뭐 거기에 거기 스터디하고 있고 거기에 자기가 전문가를 지금 받고 그쪽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근데 거기서 내용은 없어서 헛헛거려서 공부하러 왔어. 그럼 보통 알고 이쪽으로 완전히 과감하게 가서 이렇게 같이 가면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에게 로저스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못 배운 거나 해결 안 된 부분을 여기서 다 그걸 갖고 가요. 메모, 노트를 해서. 그리고 가서 그 로저스 가서 그걸 소개를 하게 되니까 로저스 거기 공부하는 데서는 이 사람이 새로운 걸 얘기하니까 그 사람 인정받게 돼. 그런 과정에 있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그 사람 얘기를 그렇게 그런 의도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교수로 같이 뛰면 잘 될 걸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와서 교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은 지금 와서 강의를 하거나 가르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몇 번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 많은 학생들의 그 의욕이나 궁금증을 다 소화해낼 수가 없어.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교수고. 그 이름은 심상치료학과 교수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엉겹결에 로저스 있는 것들을 살짝 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뭐 물어보고. 그리고 나중에 급기야 그렇게 고민을 갖고 있다가 그 고민도 차라리 얘기를 하면 내가 풀어주는데 다 잘하고 있습니다. 심상치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었죠? 나중에 봤더니 결국적으로는 그 학생들에게 로저스를 공부하라고 또 권유하는 또 그런 아주 배신이 또 일어난 거야. 그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 이 세상이. 그 사람이 꼭 한 가지 단순한 몇 가지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정상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자기가 꼬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돼. 그것이 모든 사람한테 피해가 준다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교수님 중요한 심정은. 과목은 제가 그렇게 피곤한데도 그냥 가서 몸소 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잘못 배우면 심상치료 있죠.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제대로 나를 이렇게 대변을 할 사람이 같이 동반하고 아니면 최소한도 공부를 제대로 충실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에서 소개할 때도 이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이에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향후에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느냐라는 점이죠. 그냥 순수하게 배우고 아니말로 나랑 같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 치면
심상치료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희들 치유나 공부해서 소개한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되진다니까요. 나중엔 내용을 소개하면서 심상치료 이름을 살살 빼요. 그리고 아주 과격한 사람은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이름을 넣는다고. 아, 음. 뭐 예를 들어서 그 심상치료가 있는데 내가 소개하는 부분은 김용모 심상치료다 이렇게. 아, 그리고 하는 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 근데 배우지 않고서는 지금 몇 번 배운 것 갖고는 이것이 계속 깊이 그 성장과 치유 쪽으로 가는 일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옛날에 심상치료 공부한 친구들이 와서 계속 저한테 불평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교수님 우리한테 가르쳤던 심상치료를 왜 지금은 다르게 가르치냐고. 그럼 내가 단박에 알죠. 이 사람은 공부를 중단하고 내 것을 다른 식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사고방식은 2년 전에 가르친 내용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에 가르친 내용이 있죠.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야 말이 돼. 왜? 그래야 내가 적당히 알만큼 알고 중지하고 내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가르치는 그 심상치료가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와서 심상치료 배운 걸 왜 바꾸냐라고 뚱딴지 같은 질문을 그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했던 부분을 계속 치유라는 것은 변화가 있길 마련이에요. 나도 만약에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관심을 안 갖게 되면 심상치료 앞날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돼. 그게 그래서 올바른 업그레이드가, 학문 자세야. 네, 근데 업그레이드가 이게 많이 됐고. 외국에서는 다들 중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처음 창립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고 추종자가 있고 그것이 보장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공부고 이 아카데미고 그리고 이게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지. 타이틀을 주고 공부한 것은 다 모르라 하도 그냥 인정받고 이게 무슨 학문인가 싶어. 자기가 배운 지식이 전부를 알고 있다는 그 공부 배운 옛날에 엄청 뒤처지죠. 그리고 세상 볼 줄 모르게 살게 된다고 나중에. 네. 저는 여기 이게 올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기존에 배웠던 상담 지식과 막 이렇게 상충될 때 의문이 생겨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데, 그거는 더 알기 위한 거지 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더 내가 이걸 바른 알매 다다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오해 마시고 저런 올인하고 싶은 중심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바닥님은 또 그런 다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네. 나이가 지금 상당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음은 없어요. 의욕도.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이거를 계속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것은 그 심상치료나 또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쪽 분야가 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문이 원칙은 그래요. 어떤 학문이든 어떤 분야든 했던 부분이 이제 공부할 것은 없고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된다. 그런 세계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모든 학문이 다 지금보다도 미흡했거나 부족한 부분을 딛고 그 다음 더 업그레이드되고 그걸 위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사람이 생기고 후학을 키우는 거예요. 원래. 박사님이 그 옛날에 강의 내용을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 최근에 개발해서 개빌드 이론을 하셨는데
바꿨냐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코미디라는 것을 내가 예를 들어준 거야. 그 그냥 사람이 업그레이드 하셨다. 업그레이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말이 어울리지 않는 말들에 그 맞는 수준이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해준 것이지, 학문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그 안타까운 레벨에 맞춰서 그것을 바꿨냐 업그레이드나 얘기를 쓰지, 모든 제대로 된 치료 기법은 2, 3년만 되게 되면은 확 이 더 높은 수준으로 가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학문이지, 또 제대로 된 치료 기법이지. 1년 후가 됐어도 2년 후가 돼도 그 사람이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 학문은 이 치료 기법은 이것은 그 사람을 치유하는 학문 그 치료 기법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계속 발전돼야 되는 거구나. 계속 발전돼야 되는 것이지, 아니 어떤 세상 어떤 나라에서 어떤 세상이 자기가 지금 소개하는 거 있죠. 그걸 갖다가 되풀이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이해를 하고 살아요. 그게 바뀌고 안 바뀌고 성질이 아니야 이게 지금. 해석을 학문이라는 그렇게 걸 하고 모른다. 자기 입장으로 어떻게 저런 생각으로 살까? 이걸 어떻게 바꿨냐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학문이라는 것은 그게 이치상으로 그 바꿨다는 얘기가 말이 되냐고 일침을 가고 싶은데 너무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 된 거야 이렇게 표현했던 거야. 그때 또 거기서는 왜 업그레이드 됐느냐 이 말로만 매달린다니까. 업그레이드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바꾼 것도 아니고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은 내가 이 얘기를 해서 받아들일 사람 같으면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1시간 동안 하잖아요. 알아요. 하고 나서 그런 이유로 바꿨군요라고 하면 바꿨다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설명을 해줘도 내가 생각이 부족하다는 걸 깨우치는 게 아니라 그 학문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교수님께 바꾸셨다는 얘기군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 말장난이 된다니까. 바꾼 게 아니라고. 내가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을 만약에 수진님이 바빠서 어떤 이유로 안 왔다가 1년이나 2년을 왔어요. 왔는데 1년 전에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한 내용, 이 레벨을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를 수상한 사람으로 여기면 돼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내가 치유를 한다는 입장을 내가 내려놔야 돼요. 왜? 나는 더 이상 않고 은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그러면 후학이 공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학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공부하는 부분이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왜 배워서 자기가 가서 활동하고 돈을 번다는 생각 때문에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관계도 못 맺고. 그렇구나. 그게 한국 이 모든 국민들이 지금 문제 치유, 정신 건강을 지금 가져야 되는 부분에 직접적인 피해자라니까요. 심각한 문제라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많은 얘기를 이제 해주셔서 이제 더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도 이제 그런 교수님의 이제 그 심정을 조금 알기는 했어요. 또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됐고, 교수님이 참 외로운 싸움을 싸우셨겠다. 그게 내가 가장 힘든 부분이야 이게요. 네, 일을 해도 고생을 하더라도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고 또 어떤 놈이 와서 누가 와서 무슨 짓을 할까 이걸 맞아요. 막 고민까지 하면서 이걸 하니. 그리고 교수님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온 거고, 외국 이제 독일에 가서 이렇게 해 오신 결과고 정말 귀중한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잘 이렇게 전수돼서 제대로 그 치료 이론이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면 교수님이 좋잖아요. 그게 보람이 있는데. 다 좋죠. 네네네. 교수님도 좋고 이제 모든 그 교수님의 그 어떤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돈벌이로 사용되고 도용되고 하면서 이게 흐려지고 교수님의 그게 흐려지니까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리고 또 이제 이 듣는 우리들도 진짜 답답할 때가 많고, 저런 걸 믿고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다른 사람 말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좀 되면서요. 진짜 제가 뭐 나이도 있고 이제 하지만 좀 열심히 해봐야겠구나. 저도 이제 상담을 이제 오랜 동안에 어떤
나름대로는 이제 조금 해왔어요. 깊이 있게 이렇게 못해도 나름대로는 해왔는데 그 어떤 그 만족하게 치유를 했다는 그런 것이 잘 없어서 이제 그랬는데 이걸 통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있고 하면서도 있으면서 이제 오늘도 이제 더 그것이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어떤 좋은 이 심장 기법을 좀 제대로 배워서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뭐 돈을 떠나서 정말 진정한 그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요. 이게 어떤 상담이라는 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주신 사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돈을 벌겠다 이런 데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내가 정말 상담을 정말 해보고 정말 치유를 해줄 수 있고 도와주었다면 저는 잘 살았다고 제가 말할 수 있다고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저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멍청한 질문을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해결 방법 8가지를 주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 8가지 중에 이제 박사님의 그 심장 치료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제 잘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이 인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